네, 어서 오세요. 스페인이 지금 연방제도 아니고요. 단일 공화제라고 하지만 뭐 공화제도 실은 아니에요. 어정쩡하죠. 그런 자치제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왕정 밑에서는 이제 자치 공동체로 원래 살아왔거든요. 지금 뭐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뭐 바스크라든가 카탈루냐하고 갈등도 없었죠. 그러니까 군주제가 아니라 이펀 군주제라든가 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옛날에 그 자유로웠던 공동체가 갑자기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계급이든 지방이든 이 독립의제를 보이면서 사회 내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공화국은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종교나 뭐 덕치, 뭐 가부장 논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독재 체제라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뭐 결국 독재 체제라는 걸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펀 군주제라는 게 공화국 체제로 가기 위한 역사적인 단계인 만큼 이펀 군주제 할 때부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 싸움은 예견이 되어 있었다고요. 1909년인가 시민자치교육을 강조했던 프란시스코 페레 처형당했잖아요. 스페인 이펀 군주국이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스페인 내전도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게다가 스페인 북부는요, 지독할 정도로 봉건적이에요. 대신 남동부는 또 되게 진보적이었죠. 그러니까 핏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서로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이 공화적인 정치 이념 혹은 이펀 군주제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와서 한데 묶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 스페인 정치는요, 말 그대로 개판 5분이었어요. 그래서 공화국을 만들면 안 되는 나라였다고요, 이게. 이펀 군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옛날 왕정 밑에서 자치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왕정이 싫어? 그러면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치 연방제로 가버리는 게 차라리 나았던 나라입니다. 이 정치가 다 망친 나라입니다,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게다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나라가 그 내란으로 치닫던 1936년 스페인의 정치는요, 공산사회주의 계열하고요, 보수 왕정 계열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했거든요. 단 1.1% 차이로 이 좌파 연합이 정권을 차지했다고. 근데 가져간 권력의 크기는 99%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1% 차이로 정권을 잡았으면 우파를 존중하고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수결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파랑 연정하지 않고 합정 연행을 해가지고 의회를 60% 이상 의석을 더 확대시켜버렸다고. 형식적으로 확보했다고. 우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모로코에서 프랑코 군대를 갖고 왔어요. 이 프랑코 군대 군 장성들은요, 프랑코를 위시해서 우파 보통 정치인들과 굉장히 달랐어요. 무자비했다고요. 이 프랑코 장군들은요, 스페인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던 어떤 뭐 공화주의 실험이라든가 민주주의, 이펀 군주제 이런 걸 별로 그렇게 경험을 못했다고. 그 옛날 그냥 봉건 왕정만 생각을 했다고. 스페인으로 들어와 보니까 무슨 자유민주 이러고 자빠지고 있단 말이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스페인 같은 민족인 노동자 농민들을 모로코 사람들처럼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인간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야 했고요. 게다가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주의 농토를 분할받아? 그런 농민들 다 그냥 죽이면 돼요. 따라서 전투에서 죽은 20만 명 스페인 군인들보다 처형과 살육으로 죽은 스페인인들이 보다 많았다고요. 대충 20만 그랬어요. 양민 학살 20만, 전투에서 죽은 군인 20만 그랬다고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스페인은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전쟁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 우파 모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모두 외세의 힘을 빌려야 했다고요.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했냐고. 스페인 국내에는요, 영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갖고 전세가 바뀐다고요. 그 외국 자본은 이 길로만 지원을 해준다고. 민족주의 이런 게 어디 있어? 자본에 도움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1936년 당시 그 스페인 마드리드 전화는요, ITT 미국 회사가 갖고 있었고요. 바르셀로나 전화는 모두 영국 것이었고, 빌바오 바스크 철광산 모두 영국의 로스차일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37년 쿠데타 세력 그 프랑코 군대가 영국 그 광산 지역 북부, 영국 지역 그 탈환했을 때 영국이 스페인 정부를 완전히 버리잖아요. 철두철미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코를 탁 지원해 준 거예요. 게다가 로스차일드는요, 스페인 해군의 조선 사업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가지고 유럽 34개국이 내란에 불간섭하도록 조장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스페인에선 누가 이기든 간에 전쟁 후에 망한 스페인의 자원과 자본을 약탈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무슨 자유와 민주냐고요. 특히 전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간섭한다는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어떤 나라도 좌파, 우파, 자유, 민주, 공화 안 따졌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민족주의 독일이라고 하는 또 이탈리아, 또 좌파 소련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이념을 따진 적이 없었다고요.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움직였다고요. 특히 소련은요, 무기 대금을 직불로 요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스페인 정부를 코너로 몰아버렸죠.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코한테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 끝나면 갚으라 그랬죠? 누가 이기겠어요? 히틀러는 그 스페인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해서 이들을 포위할 수 있는 서부의 교두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의 영국 자본을 몰아내서 자원 루트를 뚫을 수 있었고요. 발리아 섬을 한량해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는 무기들 팔아 제끼면서 직불로 돈을 받아 챙겼고요. 또 스페인에 있는 그 트로츠키스트를 쫓아내려고 간첩들을 무지막지하게 스페인 정부 안으로 들여보냈다고요. 이 군대 안으로. 그래서 스페인을 스탈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견제하려고 했죠. 인민전선 스페인 정부는요, 국가 보유한 금이 되게 많았어요. 세계 4위였습니다. 근데 믿을 구석이 소련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결국 이송시키고 무기 대금을 그것으로 지불을 했는데요. 이게 웬 떡이야. 스탈린은 자기한테 맡겨놓은 그 스페인 금을 이용해서 스페인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스페인 공산당 스탈린주의자들 되게 약세였거든요. 원래 스페인은 아나키스트가 힘이 되게 셌어요. 또 트로츠키스트하고. 그러니까 이 약세였던 스페인 공산당이 내전 기간 동안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당연하죠. 뭐 무기를 통제했으니까요. 이로부터 인민전선 내부의 분열이 시작되고 비극도 시작된 거죠. (1937년 6월) 전쟁 1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가 북부 공업지대를 장악했잖아요. 그러자마자 영국하고 프랑스는 프랑코 파시스트한테 3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대출을 논의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38년 4월 스페인 정부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시스트 프랑코 편을 들었다고. 다시 말해서 프란체스코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를 독일도 도와주고 영국도 도와주고 프랑스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이긴 놈은 편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란 거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스탈린은 이 멍청한 놈은 스페인 금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모스크바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스페인의 그 사회주의 제대로 흘러가던 사회주의 정치도 다 망가뜨리고 경제도 괜찮았거든요. 이거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계속 그 직불로 무기 거래 대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국제여단 안에다가 엔케베디 간첩들 심어가지고 최다 이 인민전선 정부를 분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은 뭐 스페인 정부가 패전할 수밖에 없고 쿠데타 세력에 도움을 준 게 스탈린이에요.
스페인 정부,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뿐만 아니라 200만의 노동자 조직인 CNT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국 독립노동당 맥거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코, 이탈리아, 독일과 맞서했다. 스페인 정부는 프랑코, 이탈리아, 독일과 맞서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배계급과도 맞서야 했다. 런던의 대기업은 프랑코 뒤에 견고하게 줄을 섰다. 러시아는 원조를 제공했지만 스페인 전체의 정치운동을 지배하려고 무기를 갖다 준 것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곳 나라들하고도 싸워야 했고요. 파시스트하고도 싸워야 했던 게 바로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와 CNT FAI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정신 상태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1985년에 뭐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의견이라면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쪽에 붙지 말고 파시스트라 해도 러시아에 반대하는 편을 서야 된다 이거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죠. 솔직히 정치인 대다수가 우크라이나가 파시스트 정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가 나치 출신들 아니야, 죄다. 근데 러시아에 대항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근데도 창피한 걸 몰라요. 로널드 레이건 입장이 저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국제여론이라고 하는 그 자원병 조직, 그 안에 간첩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스페인 정부가 그 도와주겠다고 온 거는 고마운데 당신들 속에 간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체해버려라. 그래갖고 1937년에 국제여론을 금지시켰어요. 실은 오지 마라. 스페인에서 싸우지 말고 자국에서 연대를 해라. 데모를 해라. 거기서. 이렇게 했다. 실제로 국제여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의 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 안에 소련 경찰, 뭐 독일 경찰, 뭐 공산당들, 공산경찰들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의 영어권 링컨 대대, 뭐 프랑스 어권 대대 다 코민테른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있었다고. 자유의 투사는 무슨 자유의 투사? 그 안에서 트로츠키스트 다 숙청하고 있었고, 아나키스트 죽이고 있었고, 반스탈린자들 다 처형시키고, 내전 속에 내전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겉멋만 들어가지고, 자원병하고 뭐 자유의 투사라 그러고 들어왔지만, 결국은 스페인 정부를 더욱더 괴롭혔다고. 조지 오웰, 에른스트 해밍웨이, 시몬 르베이. 시몬 르베이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영국으로 가버렸죠. 조지 오웰은 자기가 트로츠키스트라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꾸 그래갖고 목에 뭐 상처도 입었지만 영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국제여론이라는 게. 지금 러시아면 뭐 우크라이나,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자원병으로 갔다고 잘 싸워보세요. 그 안에서 숙청이나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 예를 들어 그 에밀리오 클레베 국제여단 사령관이가 유대인인데요. 사라고사 전투는 아나키스트 트로츠키스트를 제거할 기회다 그랬습니다. 자기네 스페인 공산당 그 군인들은 후방에 있고 전방으로 아나키스트와 트로츠키스트를 보내가지고 전방에서 총 맞게 하고 후방에서도 총을 쏴. 이따위로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프랑스 국제여단장 앙드레 마티도 마찬가지야. 프랑코 군대하고는 안 싸웠어. 인민전선 내부의 트로키스트를 죽이는데 골몰했다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만 놔도 들어오지 말라고 스페인 정부가 금지시켜버렸죠. 자원병 금지. 단결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인민전선 군대 내부에 저렇게 분탕치를 스탈린이 쳐놨기 때문에, 근데 해필 또 소련에다가 자기 금을 맡겨놨잖아요. 무기를 갖고 올 건 소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말기로 가면서 자꾸 패퇴하니까 계속 소련만 붙들었어. 그래서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트로츠키스트들 불법화하고요. 아나키스트, CNT 지방 경제 조직 모두 해체시키고요. 아나키스트를 체포하고 죽이고
결국은 프랑코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이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국제여단의 그 자유투사들이 잘못된 편에 섰다고 했지만은 실은 코민텔은 공산당이랑 같이 연합을 했던 트로츠키스트하고 CNT의 그 아나키스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선이 밀리면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찾아가지고 휴전을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프랑코랑 연대를 해가지고 스탈린의 공산당을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 불가능한 얘기. 좌파 우파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좌파 우파가 왜 못 만나요?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은요, 십자군 전쟁 같아가지고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념을 밑에 깐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라 살육을 원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어느 나라나. 스페인도 그랬고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내전이 아니라 인종 청소였다고요. 스페인 왕정 하에서 길러진 그 프랑코 군대 장성들이 특히나 봉건적이어서 자유주의도 싫어하고 공화국도 싫어하고 뭐 모든 걸 다 싫어했어. 무조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코의 그 남부군 케이포데라노, 북부군 에밀리오 몰라 모든 농민하고 노동자 계층을 체계적으로 살육을 합니다. 자유연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민전선 정부의 군인들이. 그래갖고 임신도 좀 많이 했고 그랬어.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변태하고 창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하는 놈들 다 죽이는 거예요. 가르시아 로카 이 시인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그라나다에서 처형돼 버리고. 휴머니스트 여성 작가 아멜리아 곤잘레스 블랑코도 창부라 그러면서 죽여버렸다고. 조금이라도 자유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창부된다. 그래서 케이포데라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군인들은 노동계층의 여성을 강간해라. 그래갖고 스스로 남자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람들을 살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프랑코 군대는 임산부마저도 죽였다 그랬죠. 인민전선 군인들은요 자유연애했기 때문에요 임신한 여군이 많았다고 아기를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민전선 지원병뿐 아니라 일반 그 양민들도요 500에서 4,000명 가량 투장에다 몰아나가고 기관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프랑코를 지지했던 스페인의 우익 시민들이요 투장 계단에 앉아갖고 총에 맞아 죽는 인민전선 군인들을 보고 환호했다는 겁니다. 와 박수치고. 이거 완전 로마 투장보다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처형된 민간인이 추정 20만 명인데요. 20만 명이 좀 넘어요. 그중 15만 명이 프랑코가 점령한 점령지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민간인 학살 75%가 봉건 우파 군대에 의해서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한국전쟁과 비슷하죠. 한국전쟁도 한국군이 이렇게 점령한 곳에서 70% 이상이 벌어졌죠. 학살이. 그죠? 이게 좌파든 우파든 정신적으로 봉건적인 사람들이 근대 정치의 맛을 들이면 살육을 해버린다고요. 진짜 좌파, 진짜 우파는 그런 살육 안 해요. 근대 정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봉건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육을 한다고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근데 우파가 좀 더 심하죠. 봉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스페인 전쟁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여요. 그렇게. 우파들이 사람을 죽이면 되게 잔인하게 죽인다고. 전쟁의 미덕이 사라졌어요. 20세기 살육은요. 좌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봉건적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습니다. 즉 얼마나 근대 민주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인민전선 정부는요. 프란시스코 페레 이래로 오랫동안 민주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봉건적이지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10,000명이나 되는 사업가들, 성직자, 우파 사람들을 모두 국외로 도망치라고 생명을 구해줬어요. 하지만은 가톨릭 연합하고 프랑코 군대 이 팔랑의당 측에서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고 살육하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다고요. 이 살육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민전선에서도 이제 거꾸로 또 이제 우익 학살이 벌어지죠.
스페인 공산당은 마드리드에서 2,000명 이상의 우익 포로들을 학살했고요. 아나키스트들은 사제, 신부, 수녀 4,500명을 교회 안에 들여다놓고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15% 양민학살했다 그래가지고 적게 했다고 자랑스러워요? 학살은 학살인 거죠. 쌍방과실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종교, 반종교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No God, no Master라고. 그래서 지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쫓아내고 죽이진 않았어요, 지주는. 근데 신부들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렇게 총을 쏴 죽였다고요. 다 지들 이념에 따른 거지. 뭐. 스페인 내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유 개념을 가장 잘 실천한 건 맞아요. 주로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 CNT 아나키스트들이 이 공산 생산 체제를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이게 중앙 집권적인 스탈린주의적인 공산주의하고 정반대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 유통망을 노동자 자치한테 맡겼어요. 신용기금을 만들어갖고 수익이 높고 낮은 부분들을 서로 조율했고, 자치정부 총 수입의 20%는 미래를 위한 준비금으로 두었고, 15%는 사회복지로 썼고, 15%는 노동자 임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추가 이윤이 발생하면 노동자들한테 갖다 줬어.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공산주의라 그 말이에요. 노동자 누구나 자유로웠고 행복했죠. 이게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진정한 공산주의 실험이었다고요. 딱 그렇게 3년 실험하고 패전하고 죽거나 도망치고 파괴되고 사회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지금 소련이라든가 지금 중국, 지금 북한, 지금 쿠바 어떤 나라도 공산국가 아닙니다. 한 번도 공산주의를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들은. 오로지 노동자 독재만 실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로 가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로 풀어져 버리고 시장화되고. 뭘 언제 한번 공산주의 경험했다고 자꾸 공산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인류는 단 한 번도 공산 국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노동자 독재 국가만 만들다가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모두. 그걸 알아야지. 그래도 가장 공산주의 사회랑 가깝다 하는 게 바로 바르셀로나의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사회 체제였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생산성은 좀 낮았지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게다가 이 3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자유공산사회 실험을 하면서 또 스스로 또 자아 비판도 했어요.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적게 일하고 임금을 높게 받고자 하는구나. 이거는 일반 공산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이기심이란 게 있구나.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 유통망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무시해버리고 가격을 지네가 정했어.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려 11,000개나 무너져 내려요. 이게 큰일 났죠. 그래서 야, 시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또 자꾸 교육시키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깨달았다고. 그래서 대량 생산 물품도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사회를 추려해 보려고 1938년 이 기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버렸죠. 프랑코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장악을 해버리고 죽고 도망치고 사회 조직 다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빚 갚느라고 10년 동안 스페인은 기근을 겪었어요. 능력도 하나도 없는 이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했던 일은 잔장소탕하겠다면서 좌파 때려잡겠다면서 양민 학살 벌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미친 짓거리를 10년간 하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개발 좀 해보려고 정견을 재정리하니까 팔랑해당 그 옛 정견을 갖고 거의 다 받아들이면서 경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팔랑해당 정견이라고 하는 게 좌파 인민전선 정견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80%가 서로 정결이 같아요. 좌파랑 우파랑.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면서 뭘 이렇게 미친 짓을 해왔냐고, 그동안 그러면. 우리 세비라 영상 스페인 전쟁의 교훈, 이거 보시면 그렇게 서로 총 쏴 죽이고 서로 살육을 하던 이 좌파와 우파가 정견이 얼마나 비슷한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좌파 우파 나눈 거는 상상으로만 나눴다 그 말이에요. 좌파가 현실 정치 들어가면 우파가 되고 우파가 현실 정치 들어가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념 갖고 그 지랄들이야.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아 있어. 실제 정치 현실 정치 들어가면 다 같이 섞여질 걸 갖다가. 그렇단 말입니다. 스페인이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음은 전시경제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저기 철부지들이 자꾸 전쟁을 떠들고 있는데요. 이게 전쟁은 게임이 아니죠. 전쟁은요,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살육으로 바뀌었고요. 무기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돈 문제로 100% 바뀌었어요. 다음 영상은 스페인 전쟁 때 각자 측에서 어떻게 무기를 조달했고 어떻게 전시경제를 이끌었고 그 전시경제를 잘못 이끌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전하고 패전했는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